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오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쭤보기 전에 그 예산 큰 틀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문화재단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트센터가 지어지고 좋은 공연들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게 될 거고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백건우 선생님의 피아노 공연이나 12월 달에 있을 뭐 사라장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단년도 예산으로는 초청을 해서 모시기가 이 세계 유수 음악가들을 모시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투어를 2년 아니면 3년 단위의 계획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25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25년도에 모실 수 있는 분들을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좋은 음악가들 같은 경우는 26년도, 27년도에 한국 들어올 때 공연 계약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제도적으로 좀 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5년도에 세워지는 예산을 가지고 26년도, 27년도에 들어오실 분들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내년 9월에 개관해서 26년도 상반기에 이제 그쵸? 초청 공연을 세계적인 유명한 악단이라든지 교향악단이라든지 이런 걸 초청하려면 내년도 상반기쯤은 이제 계획이 나와서 1년 전에 미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재단하고 저희들이 좀 더 논의해가지고 그 방법을 26년도 거를 미리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른 사례도 좀 네, 다른 사례도, 시군도 아마 예,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제도적으로 보완책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2, 3년 단위로 예술단들이나 이렇게 개인 공연가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예산적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말씀 주시죠. 그게 계약만 하고 뭐 사고 이유를 시켜도 되는 건지 한번 네, 그런 그러니까요. 걸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25년도 예산을 세워서 25년도에 그러니까는 오셔서 공연하는 예만 하면 이제 1년 단위로만 하면 정말 훌륭한 분들을 모시기에 예산 구조 때문에 못 모실 가능성이 있어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평택 아트센터 운영 예산이 이제 요청을 하셨다가 일괄 다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추경을 세우자라고 논의가 되신 것 같은데 다른 것들 뭐 TV를 사시고 냉장고를 사고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이제 추경 세워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피아노 구입비가 대부분 그 주문을 하면 제작을 해서 뭐 외국에서 오는 데까지 한 7, 8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9월 준공하고 뭐 10월, 11월 이제 시범 연주를 하려면 그때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본 예산에 피아노 구매 비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어서 요즘 본예산에 저희들이 담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세울 수 있도록 그리 4월달 미래 추경 때 피아노 구입비 세워지면 주문하면 내년 넘어가서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꼭 예, 그거는 네, 논의를 필요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에서 이사회 정일권님 말씀처럼 추정금 안에서 급한 대로 좀 논의를 해서 이사회 안에서 논의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물론 그 재단의 그 남부문예관의 시스템 구비하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현장에서 이제 공연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임차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향 시스템들을.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임차를 해서 이제 뭐 1,000만 원 단위로 계속 그 임차를 해서 그때그때 쓰는 것보다 구매를 해서 구비를 하고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추경이나 서둘러서 좀 장비를 구매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네, 저 아시다시피 이게 34년 정도 되어서 뭐 커튼 뭐 방염 커튼부터 해가지고 남부분회관에 그 구비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고 필요한 예산이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현장에서 공연이 네. 이루어질 때의 음향 장비들도 구비가 돼서 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인 장비를 좀 가지고 있으면 그때그때 계속 렌탈을 해서 지출이 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클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교향단이 구성이 됐고 또 학교나 뭐 아파트에 가서 이제 현장 공연들을 많이 계획을 하자는 요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음향 장비들을 렌탈을 하게 되면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을 것 같아서 아예 구비를 좀 하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책 잡히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울다리 문화촌 조형물 설치 사업 배년 사업으로 2천만 원씩 그 앞에 정일 의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조형물들이 설치되는지 쭉 물품들을 받아보니까 목록을 받아보니까는 꽤 그 이름 있으신 유명하신 분들의 조형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활동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 예산이 흐트러 쓰이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 조형물을 선정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누구의 요청이나 누구의 뭐 제안으로 이제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공모 절차를 통해서 했는데 그거 선정위원들은 확인해서 별도로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료 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이 평택문화원, 평택항연구소, 웃다리 문화촌 이사진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사진 분들 명단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미술관 건립 관련돼서 예산을 본 예산에 요구를 하셨다가 지금 다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평택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그리고 평택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건립 기본 구상 용역 해서 8,280만 원을 요청을 하셨다가 일괄 다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미술관 관련 사업은 추후에 어떤 논의를 멈춘 상황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계속 태워서 갈 상황입니까? 네, 저기 추경에 세워서 이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하기 전에 기본 구상 용역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종결이 네. 되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이제 정부에 정식 신청을 네. 해야 되는 전 단계로 그걸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트센터나 이런 거 무형문화재 전수관 준공 이후에 그걸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재정상 조금 순서를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부대낌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운영 예산도 140만 원을 요청을 하셨다가 감해주셨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저기 이제 박물관 자문위원회, 미술관 자문위원회에는 저희들이 그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네. 조례로 만들어진 그게 이제 정부 승인 절차나 이런 데 유리한 네. 면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박물관 및 진흥위원회. 네, 진흥위원회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부에서 승인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립이라든지 사립 미술관은 광역 도지사가 하는데 네. 권한이 50만 이상 대도시부터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립미술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재정상 문을 좀 닫은 상태인데 그거를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줘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제 안건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 평택시 중국 옌타이 상생협력 동반성장 경제포럼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 용역이 수립이 됐었고 5천만 원인가가 있었죠. 5천만 원인가요? 5억이었나요? 그래서 중국 관련 용역이 진행이 되었고 옌타이 시와의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옌타이 시와의 경제 포럼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포럼을 하자고 용역을 세웠었는데 지금 삭감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없으실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님이 이제 옌타이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관심을 가지셨어요. 가까우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옌타이 시와의 용역 결과에서 중국 옌타이 시와의 그 교류 협력을 하자고 했는데 추가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삭감돼서 이것도 급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감해진 상황입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과에서 이제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 논의하는 과정에 감해진 예산들을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에는 없으실 겁니다. 의원님 그 사항은 확인하고 네. 정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어떤 계속 사업이 없는데 이제 그 시장님의 관심으로 이 시와에 뭔가를 협력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누구에게 주시고 그거 용역이 진행되고 대상이 정해지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시 책자로 돌아가서 하나씩 좀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이고요. 8페이지입니다. 평택시 변화상 기록 보존 사업입니다. 사진 촬영, 영상 촬영을 해서 이제 홈페이지나 앨범 제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저작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촬영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시에 가지고 있어서 시가 이 영상들이나 사진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지 사진 작가가 찍으시는 것 같은데요. 8페이지입니다. 네, 이 사업은 평택문화원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평택문화원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 사진들이 어디 홈페이지에 올라가? 홈페이지가 없는데 제작하시는다는 건가요? 홈페이지 및 앨범 제작비. 별도로 아마 앨범이 나오고요. 그 부분은 문화원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게 저희가 네. 뭐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랑 앨범 제작비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었던 사업인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거고요. 작년이랑 예산이 같은 거 보면 작년에도 홈페이지와 앨범 제작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사진이나 이런 것이 담겨 있는 앨범을 본 적이 없어서 네,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네,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질문을 많이 하셔서 평택시 문화재단 운영 관련돼서 23페이지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자문수수료라고 해서 노무사, 세무사, 변호사라고 쭉 적혀 있고요. 중간에 정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찾으셨습니까? 네. 이 정책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문위원들 말씀이시는 건가요? 어떤 정책을 자문하는지. 아니요, 네, 어떤 인물이신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1년에 7,56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1년에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2명, 뭐 많게 보면 3명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매년 이렇게 나가면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서 재단 대표님하고도 이게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재단 정원이 67명에서 이제 그 시립 예술단 장단이 되면서 100명이 네. 넘어서 120명이 넘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100명 이상 그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에 네. 3.8%가 안 되면 장애인이 이제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도 공무원들이 이 상당히 많이 모집을 내고 있죠. 해도 안 되면 네. 내고 이게 전국적인 좀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야 그러니까 무대나 설비나 기계를 다루는 분야가 아닌 행정 쪽은 네. 아예 공고 자체를 장애인 대상으로만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지금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 제한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인원을 충당을 못하는 상황입니까? 재단에서 공고를 해도 뭐 장애인 구분 없이 공고를 하고 해도 일단 기술 자격증 있는 분야는 장애인들이 지원 자체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행정 쪽으로 네. 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7,56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채용이 되면 뭐 이 금액으로 인건비를 지출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네, 네, 상황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수선 유지 교체비가 있고요. 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이 5만 원씩 9대 4회가 있습니다. 이거 정수기 렌탈해서 쓰시는 거 아닌지 앞에 렌탈 비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이게 장소가 다를 수 있어서 렌탈하는 거는 뭐 재단의 사무실에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뭐 이 정수기 필터 교체는 뭐 공연장에 있는 거를 말할 수 있어서 한번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좋을 것 한국 같아서. 소리타하고 5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네. 아마 일부는 렌탈을 하고 일부는 네. 과거부터 있었던 거 사용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윗편에 보면 인권 영향 평가 연구 영역은 매년 진행하는 사업 영역인가 보죠. 작년에는 9천만 원이 나갔고 이게 그 올해 인권 영향 평가 연구 용역을 할 때 제가 마지막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그 정부에서 왜 공공기관 평가할 때 요거를 안 했다고 아마 페널티를 받아서 이제 그 전국의 공공기관 할 때 요거를 안 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서 아마 용역비로 넣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재단도 있는지 한번 따로 살펴봐야겠네요.
하겠습니다. 이건 29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건 공연장 사진 및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 뭐 예산 관련된 건 아닌데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공연장에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진 셔터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한번 그래서 그 공연에 방해가 될 정도로 위에서 촬영 소리가 있어서 네.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공연장에 DID가 몇 대가 있어요? 그건 확인해서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연장에 제가 DID를 제가 꼼꼼하게 못 봐서 그런지 DID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DID 유지 보수비가 그리고 위편에 보면 하우스 부매니저 근무복 있습니다. 40벌씩 이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에게 20명에게 2벌씩이 지출되는 것 같고, 근데 유니폼 4벌이 있습니다. 이 유니폼은 부매니저가 입으시는 건가요? 찾으셨나요? 살펴봐 주십시오. 재단 관계자분들 밖에 계시니까요. 아마 더 꼼꼼하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전시 기획이 총 5건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시기획 어린이 체험, 지역작가, 초청전시, 국제전시, 평택미술제 5건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진 영상 촬영은 3건, 그리고 전시 개막 행사 케이터링은 3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사진 영상 촬영과 케이터링 행사도 5회로 책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지 싶어서 31페이지입니다. 제가 너무 정신없이 여쭤보나요? 전시기획이 총 5회, 5건이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 인쇄물은 이 5건에 대해서 다 1,000만 원씩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진 영상 촬영은 3회 비용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5회로 책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리고 밑에 전시 개막 행사 케이터링도 3회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5회로 책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지 한번 재단과 상의해.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2페이지에요. 평택 하단 쪽에 평택 아티스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행사 용역비가 2천만 원인데 홍보 추진비가 1,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총 3,8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행사 용역은 실제로 행사비는 2천만 원인 것 같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1,800만 원 예산이 수립이 된 것 같은데, 홍보비가 과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쭙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 예술인들이 같이 참석해서 교류하고 하는 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용역비가 그 홍보비가 용역비보다 좀 과도하지 않나, 이거는 네. 저 재단하고 협의해서 금액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뭐 홍보비를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재단에서도 뭐 다르게 고민하신 방안이 있을 것 같아 논의해서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예술 33페이지에 시민예술단체 지원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2천만 원. 중요한 영역입니다. 안 그래도 이런 사업이 좀 있어서 어떻게 예술단이 진흥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영역별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34페이지에 평택형 기부금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메세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맞습니다. 네. 메세나 사업은 그러면 기업에서 이러한 공연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부금을 기탁을 어디로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시로 기부는 할 수 없고 재단은 가능해서 2023년부터 2023년에는 한 1억 원, 2024년에는 한 2억 원 정도 해서 2년간 한 3억 원 정도 기부를 받아서 조수미 공연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을 해왔습니다. 재단이 직접 이걸 수익으로 잡고 네. 거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면 재단에서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끊어주면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법적으로 세제 혜택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기부하신 분들한테 업체나 이런 데 이제 자그마한 명패라도 제작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 비용. 명패 제작 비용도 수립이 되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교육훈련비가 있고요. 단원 역량 강화 교육해서 50명이 30만 원씩 1,500만 원을 들여서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시예술단 어떤 역량 강화를 계획을 하고 계시죠? 이분들 다 전공하셔서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이 이제 모이신 것 같은데 30만 원씩 50명이 어떤 역량 강화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뭐 그 기술적인 그 악기를 다루는 뭐 이런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는 교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그 교육 내용 확인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하단에 공연 운영비 중에 문자 서비스 사용료랑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사용료 해서 150만 원과 9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시예술단 공연 운영비 예, 잘못 봤습니다. 재단에서 문자 서비스를 하는 거였군요. 네. 해외 연주회 7,500만 원은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동의하고 저는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46페이지에 보면 지역 문화진흥 시행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수당이 8명 25만 원씩. 이거 그 당장 오늘까지 아니더라도 국장님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각종 위원회 수당을 일괄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다양하고 뭐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평가위원회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는 12만 원, 어디는 20만 원, 어디는 25만 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온 평가심사위원은 40만 원. 이게 기준이 없이 각 과에서 각 사업별로 이분 모시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돼라는 생각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이런 데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도. 근데 이거를 한번 그 기획예산
쪽에서도 그 기획예산위원회 있을 때도 일괄 한번 정리를 해서 맞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향평준화를 시키면 상향평준화를 시키는 대로, 아니면 하향평준화를 시키면 하향평준화를 시켜서 공평하게 만들더라도 이게 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뭐 당장 오늘 안에가 아니더라도 뭐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라도 한번 문화국제국 소관 위원회 수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일괄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별도로 그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1페이지에 그 분야별 사업 지원이 있는데 영화 분야가 있다가 빠졌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에서 영화를 뭐 제작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작년에 이게 올해 영화 협회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영화 협회에서 주최한 행사가 좀 인원 동원이 적고 하다고 그 몇몇 의원님들도 좀 질타를 저희들한테 하시고 했는데, 그 올해는 신청을, 내년에는 그 영화 협회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따로 신청을 안 하셨군요. 예,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도, 예총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권유를 한 2번 했었는데 안 하는 걸로 내년 예산은. 알겠습니다. 매년 있었는데 없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56페이지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매년 1억 원의 예산으로 이제 총 4회에 걸쳐서 이제 브랜드 공연을 2,500만 원씩 4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제가 개념의 문제를 좀 정립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기획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있는 이제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일괄해서 진행이 되면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뭐 중복되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고, 아니면은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의 결에 있어서 뭐 시줄 날출처럼 좀 복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 사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화재단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사업으로 따로 나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제 저희들 1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 집행도 재단에서 합니까? 예, 재단의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으로. 예. 위탁 사업을 할 거면 아예 재단 사업으로 편입시키는 건 어차피 재단에서 진행할 사업인데. 재단하고 지금 저희 문화예술가 하는 사업을요 좀 정리를 해서 좀 한번 좀 정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문화예술가에서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립을 해서 이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예산이 효율성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아까 여쭤봤고요. 예, 87페이지에 한국 가곡 아리아 콩쿨, 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비 위탁 사업비로 책정된 거 보니까 이것도 전국에는 재단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한테 사전 보고를 주실 때는 이 예산 사업을 과에서 일일이 이렇게 체크를 해서 꼼꼼하게 세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주실 때는 이제 이 사업이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오다 보니 조금 방방하게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어느 것이 맞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까 오전에 다른 의원님께 질문하셨듯이
그 주민 참여 예산 그 제안서를 저 정해 시간에 의원님들한테 네. 나눠드리고 이게 그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주민자치 그 예산 협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돼서 저희 과로 이관된 건데 네. 그 과거와 달리 이제 제안하는 분들이 금액까지는 기재를 안 하고 넘어와서 이제 저희 과에서 이 정도 제안서 정도 네. 되는 공연이나 이런 걸 콩쿠르를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재단에 좀 자문을 받아서 예산서를 편성했던 걸로 그리 그럼 확인됐습니다. 네. 과에서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을 텐데 이 콩쿠르 참여하는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뭐 평택 시민 아니면 평택 시민 중에 전문 그 성악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 뭐 이렇게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이 미치지 못하셨습니까? 평택 시민 중에 뭐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나오시면 전공자가 아닌 분들. 16세 이상의 평택 시민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랑 좀 깊게 논의를 해봐야 될 예산인 것 같고요. 9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박물관 사업인데요. 예산 집행률이 68%로 소장 유물 확충 관리 사업이 68%로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요청은 작년에 비해서 1억 원 정도를 더 요청을 하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1억 원 가량을 추경해서 감하셨었는데 올해는 다시 2억 원 가량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 보니까 이제 68%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 유물들을 구매할 거리들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까? 네, 해마다 한 세 차례 정도 전국에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세 번째 저희들이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러면은 예산 집행률은 좀 더 올라갈 걸로 생각. 10월 31일 기준이라 네. 뭐 11월 달에도 아마 뭐 구매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어 조금 네. 높아지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게 일괄해서 이렇게 2억 원 가량씩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 이게 이제 사실 어떤 좀 유물이 나타날지 몰라서 가지고 있어야 한 되는 1억 예산이니까. 정도는 예비비 저희들이 이제 경매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도 그 이제 박물관이 이게 완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좋은 거는 1억, 2억 네. 넘는 것들도 많아서 1억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정도를 있는 가지고 게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박물관 진흥 사업인데요. 네, 뭐 건립자문위원회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이긴 합니다만 안 여쭤보셔서 다른 의원님들 안 여쭤보셔서 행안부 조율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행안부 담당하는 사무관님은 이제 아주 친절하게 저희들에 대해서 이제 좀 조언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 1월에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행안부도 마찬가지지만 심사위원회에서 또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산심이랑 조금 넘는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창의체험관은 시장님 시정 연설하는 거 보니까는 창의체험관은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진행하시겠다고? 그럼 창의체험관이랑 박물관이랑 건물이 연동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을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박물관이 사업이 못 가면 창의체험관도 건립이 딜레이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네. 저희들 생각으로는 뭐 내년 4월경 만약에 통과가 되고 하면
건설사 선정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로는 그 해당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같이 짓겠다라는 로비를 같이 쓰자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박물관 때문에 창의체험관마저도 뒷다리를 잡는 현상이 되고 있을 것 같고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박물관 얘기는 안 나오는 창의체험관은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리해서 따로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다음 한미 국제 교류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한미 안보 동맹 상징 시설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 명칭입니까? 한미 안보 동맹 상징 시설. 네,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예전에는 명칭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카츄샤 초기에는 6.25 뭐 전쟁 전사, 한미 카츄샤 전사자, 전사자 추모, 추모비라고 네, 되어 그게 있는데 같이 진행을 하다가 네. 뭐 국비 신청이나 이런 사항들이 좀 연관성이 있어서 어떤 거요? 국비나 네. 중앙에 건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해서 좀 명칭을 한미 안보로. 예, 동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보훈처가 아니라 외교부 쪽으로 지원을 방향을 틀기 위해서 한미 안보에 대한 것을 네, 강조했다고 저희 보시면 관할 되겠습니다. 중앙부처가 그쪽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네, 좀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앞서 윤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네, 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됐고 다른 사업들과는 다르게 중기지방재정 계획 표 이렇게 쭉 보면 이례적으로 25년도에 한 방에 해결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이제 앞으로 5년 차에 걸쳐서 얼마씩 집행을 하겠다라는 쭉 계획이 나와 있는데 유독 이 사업만 25년도에 56억 투자 딱 이게 적혀 있는 사업이에요. 상당히 서두르고 있고 되게 그 시장님 관심 사업이 되게 높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교부금이나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충실히 다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시의 재원 투자를 최대한 살라미처럼 잘라서 필요할 때까지만 지원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이제 뭐 가지 말자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상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올해의 추경 전까지 필요한 사업 예산 제가 보면 그 중에 설계비 지금 설계도 안 됐는데 조경공사비랑 기반공사비랑 추모 시설비랑 감리비까지 다 태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설계비로 2억 7,2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제가 보기엔 추경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국비 확보 노력하고 안 되면 추경 일부 더 세우고 이렇게 잘라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의원님 의견 주신 거 감사한데요. 이제 우선 설계비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그렇게 계상이 돼 있다 치더라도 앞에 절차에 대해 진행해야 될 사항이 공모를 먼저 해서 네. 거기서 선정되신 분이 설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설계비가 얼마예요? 설계비만 그러니까 설계비 공모 절차를 제외한 설계비만 설계 당선되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게 2억 7천인가요? 아니면 2억 7,200만 원에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디자인을 이제 선정이 되셨으면 1등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설계를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시상금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제 2억 7천은 임의적으로 계산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렇게 이따가 통과가 말씀- 됐으면 그 안에서 이제 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퉁쳐서 이제 업해서 이제 쓸 거 쓰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절차대로 저희가 계상을 네. 한 거고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래서 방금 말씀드린 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음 추경 제 뭐 동의를 다른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야겠습니다만 다음 추경 전까지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3,500만 원 용역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 이 2024년도 투자 내역에 적혀 있지 않아서 표에 107페이지 왜 빠져 있을까요? 확인해 주십시오. 착오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냥 오기로 그냥 빠진 건지 아니면 뭐 기획학보금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거는 시설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3억 6천 용역비로 별개로 사왔던 사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조성을 하기 위한 그 순수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같이 넣겠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표기가 돼야 됐었는 건데. 그러면은 근데 작년 용역비로 별개로 구분됐던 사항. 그럼 작년 책자에 다른 사업명으로 3,500만 원이 적혀 예. 있었을 가능성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재단인데요. 뭐 잘 세워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그 144페이지에 그 직급 보조비가 아니라 인건비 부분이 네, 140페이지 연봉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고모님들 계시잖아요. 네, 고모님 한 분이 계신가요? 3분 계십니다. 세 분 계신가요? 그분은 몇 급으로 되어 계신 건가요? 일급은 대표이사님이실 것 같고, 그거는 확인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봐 주시고, 연봉을 1급 아니면 2급으로 받으실 것 같은데 조직도에 고모님들 표시가 없어서 홈페이지 조직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재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면 147페이지에 싱가포르 교류는 원래 계속 진행해 오셨던 사업인 거죠. (147페이지) 싱가포르 교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어느 도시와 교류를 합니까, 우리는? 잠시만요. 147페이지입니다. 싱가포르 교류 현지에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네, 재단에서 민간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라서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저희가 교류 도시가 안 되어 있는데 네, 새로 교류 도시를 맺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내년에도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특정 현안 사업이 있어서 이제 다니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2페이지에 군소음 보상 관련돼서 우편요금
있는데요. 네. 몇 통을 보내는데 우편 요금이 1억 4,400만 원일까요? 보상 대상자가 6만 699명입니다. 그분들한테 등기 매년 일괄 네, 등기 우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네, 등기로도 보내고, 그러니까 뭐 등기로도 보내면 또 부재 중이실 때는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으로도 보내는 경우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재발송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 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